근데 심지어 자기 공소장에는 해류가 남쪽으로 흘렀다고 써 있어. 맞아. 근데 해류 이번에 근데 국정조사 특위에 나와갖고는 해류가 북쪽으로 흘러가지고 북쪽으로 간 것처럼 또 얘기를 하더라고. 맞아. 그러니까 지들이 조작한 거니까 이게 정확하게 이걸 말을 못하는 거예요. 다 드러나 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해류가 그때 돌 때 연평도 밑에서 남쪽으로 돌아서 동쪽으로 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천 쪽 이렇게 크게 이렇게 도는데 그때 왜 그 해류를 그러면은 그 해경에서 봐야 되느냐? 이분이 실족됐으니까 어디론가 실종되거나 뭐 시시니까 어디 아니면 살아 계시거나 하면 찾아야 되잖아요. 네. 네. 그러면 물 돌아가는 방향을 알고 거기다 해경 배를 띄워가지고 그걸 따라서 찾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그 해류라고 하는 거는 사후에 그래 다더라가 아니고 그 수색을 하면서 이미 그 물결을 따라서 수색을 한 거예요. 기록이 네. 다 남아있고. 네, 기록이 남아있고 배가 그렇게 우리 해경청 배가 그렇게 돌아다녔다니까요. 그렇습니다. 그 네. 아까 그 이희동 검사 네, 이희동이. 이야기했잖아요. 이걸 잘 봐야 돼요. 그 강백신, 어미준 말고 이제 이희동까지 나왔잖아요. 이희동 검사까지가 전부 다 2016년에 중수부를 해체하고 반부패 특별수사단이라는 걸 만들거든요. 그때 한동훈 라인 밑으로 해서 쫙 모여있던 사람들이에요. 아. 그 멤버예요. 그 멤버예요. 딱 반부패 특별수사단이 1단, 2단에서 2개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한동훈이 대장이고 그 밑에 진짜 똘똘마리로 다 있던 사람들이에요. 아. 똘똘마리로 있던 사람이고 이 양반이 뭐를 맡았느냐 하면 2020 여기 세 번째인데요. 미입건 상태인 이재명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한 압수조서가 튀어나오게 됩니다. 이거 완벽한 실수거든. 입건도 안 돼 있는데. 입건도 안 돼 있는데 피의자 이재명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요 관련해서도 국회에서 아주 날카롭게 지적이 들어가는데요. 영상 함께 보겠습니다. 강백신 증인은 이재명 시장 입건도 되기 전에 압수조서 목록에 피의자 이재명이라고 쓴 거 검사가 김영석이에요. 입건도 되지 않은 이재명을 엮으려고 온갖 것 짜놓고 목표는 단 하나. 이 압수조서 목록에 피의자 이재명, 박태선 압수조서 목록에 왜 그게 들어가요? 그 김영석은 오늘 불출석 사유서도 내지 않고 오지 않았어요. 야, 이런 실수가 발생한 거야. 그걸로 와. 말이 세 번이 바뀌어. 처음에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리가 나왔을 때는 네. 저거는 잘못 기록한 겁니다. 네. 실수로 피의자라고 하면 안 되는데 잘못 기록한 겁니다 하고 빠져나가려고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공문서에 잘못 기록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어쨌든 잘 모르고 잘못 기록한 겁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다음에 송경호 전 중앙지검장이 증인으로 나와서는 아무나 넣어도 돼요 거기. 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힘으로 밀어붙이더라고. 아니 이재명이도 뭐도 아무나 넣어도 돼요. 와. 상관없다 막. 그게 이제 말이 안 되잖아요. 안 되죠. 안 되니까 그다음에 강백신이 또 나타나서 뭐라 그러냐면은 이미 15건이나 이재명 전 대통령 후보가 입건이 돼가지고 그때 이미 너무 충분해서 이재명을 아무데나 넣어도 된다 이렇게 부연 설명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뭔 말이 되냐면은 이게 10월 22일인가 됐으니까 약 150일 만에 이 자들이 정권 잡은 지 150일 만에 15건의 입건을 어떻게든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되잖아요. 네. 그리고 15건 입건해 놨으니까 아무데나 털어가지고 이재명 대통령 후보하고 관계없는 아무나 털어가지고 압수한 그거를 전부 이재명 창고에 다 갖다 집어넣어 놨다는 이야기잖아요. 야. 15건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아무나 이름 넣어도 되고 15건 이미 다 입건해놨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 뭐냐면 우리가 제대로 죽이려고 네. 딱 긁어 모아가지고 쥐가 어떻게 하냐 강백신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으면 예? 또 15건으로 딱 특정을 하더라고. 그러면 한 곳에 자신들 쪽을 다 모아가지고 와. 제대로 죽이려고 했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이고 조직적으로 와. 끈질기게 했다는 걸 자백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유동규 씨 재판입니다. 여기 판사가 뭐라고 써 있는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냥 공소장을 변경하라고 이거 공소장 변경해야 유죄를 때릴 수 있다. 유죄를 내릴 수 있다. 판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결국엔 무죄를 받아요. 그래서 유동규 정민용 씨가 무죄를 받습니다. 자, 유동균 자기 이건 편이니까. 곽상도 전 이제 곽상도. 의원의 50억 클럽에 대한 판결문입니다. 이것도 강배신 검사께서 기소하셨어요.
판사가 뭐라 적었냐면 이러한 사정은 형사 법률 전문가인 검사 역시 모를 리 없음에도 왜 이 부분 공소 사실을 따로 떼내어 나중에 기소하였는지 대해 납득할 만한 변명을 하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기소했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이와 같은 검사의 기소는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공소 기각을 판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특수부에서 가장 잘 나간다고 하시는 우리 강백신 검사님께서 50억 클럽도 그렇고 대장동에서도 자기가 원하는 이야기를 많이 해두는 사람들은 결국 무죄 받아주는 그런 공소를 합니다. 법원 행정처장님 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기소하지 않은 부분은 판단할 수 없는 것이고 기소되어도 증거가 없으면 유죄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기가 막히네요. 막상 누가 어떻게 무죄지? 무죄 나오게 할 결심을 가지고 기소했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판사가 공소장을 바꾸라는데도 바꾸지 않고 그렇게 가서 무죄가 나왔잖아요. 판사가 공소장 바꾸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권유가 있었던 건 맞습니다. 에라이 자식아. 이 자식. 뻔하다 진짜. 아, 난 이거 진짜 너무 화가 나요. 심각해요. 봐주기 위해서는 무슨 짓도 다 합니다. 예. 그리고 좀 전에 이재명을 잡기 위해서 무슨 짓도 다 하는 모습 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요. 실제로 유동규 씨, 정민용 씨 같은 경우에는 법원에서 이거는 수수자가 아니고 공모자로 봐야 된다 해서 공소장 변경을 요구하는데 거기에는 또 호승진 검사가 호승진. 자기는 안 하겠다. 우리는 이게 맞다라고 해서 공소장 변경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법원에서 무죄가 나요. 와, 진짜. 그러니까 50억 클럽 같은 경우에는 아들 뭐 뇌물죄로 기소를 했는데 송경호 검사장이 딱 나타나가지고 아 그래 무죄가 나와서 국민들의 분노가 크잖아. 그러면 강백신을 투입하겠다 하면서 강백신 검사를 딱 투입시켜가지고 범죄 소익 은닉죄로 추가 기소를 하게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 법원에서 뭐라 하냐면 아니 이거 공소사실 한 번에 해야 되는데 왜 이거 추가 기소하냐. 형사법률 전문가인 검사 이거 몰랐을지 알았을 건데 이렇게 추가 기소한 거는 공소권 남용으로 볼 수 있다 해가지고 공소 기각을 판결하는 겁니다. 공소기각.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면 엊그제도 뭐 중앙일보 보니까 무슨 뭐 파산청이니 뭐니 뭐 검찰들이 전부 다 사기가 떨어졌고 민생사건 처리를 못한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려면 소위 조작 기소 사건을 위해서 이재명 대통령님에 대한 그런 사건들 전체적으로 보면 투입된 검사가 200명이에요. 200명. 대략 200명이에요. 그 200명 거기다가 때려박지 않았으면 민생사건 수사 잘하고 있었을 거예요. 전체 검사 한 2,000명 남짓인데 그중에 10%를 한 사람 때려잡는 데다가 집어넣었어요. 네. 그래 놓고 무슨 뭐 검사들이 일이 많고 어쩌고 저쩌고 그런 소리 하시는지 난 근데 납득할 수가 없어요. 그 한 사람을 잡는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훼손한 사건입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그런데도 아직도 저렇게 검사 편들을 들고 있어. 나는 이거 너무 화가 나. 다 자기가 공범이라고 스스로 막 자백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보입니다. 네. 공범 자백 중. 자, 그러면 세 분과는 여기서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박살 좀 띄워주세요. 네. 예. 그래서 지금 2019년 1월에 일본 도쿄 하얏트 리젠시 공영 컴퓨터에서 김성태하고 김태균이 두 명이 이제 만나서 작성을 했다 그러잖아요. 네. 근데 제가 박사 논문을 일본 동경대 가서 마지막 썼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일본의 호텔에 키보드 있잖아요. 네. 키보드 자판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거기에는 히라가나, 그러니까 일본의 알파벳 같은 거하고 영어 이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이 굉장히 그 디지털 수준이 떨어져 있어요. 일본의 맞아요. 하얏트든 어디든 호텔 수준이 네. 거기 비즈니스 룸이든 뭐든 그래가지고 타국 언어가 칠 수가 없어요. 예? 이거를 프린트해도 프린터도 안 나와요. 그 뭐 하얏트 리젠시든 어느 호텔이든 도쿄에 심지어 뭐 제국 호텔, 대국 호텔 가도 비싸고 의원님. 좋은 호텔일수록 다 나와. 의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 예. 여기 좀 배경을 설명을 해야 조금 알아듣기가 쉬울 것 같아가지고 예. 일단은 여기 이 회의록에 경기도가 대북 사업과 관련이 있다는 내용들이 좀 들어가 있나 보군요. 맞습니까? 잠깐만요. 그게 회의록에. 회의록에는 이제 어. 경기도하고 뭔 사업을 한다고 돼 있지. 요거 하나 가지고 지금 이제 쉽게 오케이. 다 물고 떨었다. 네, 아무튼 그런 게 있어. 네.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주요 증거예요. 중요 아니, 주요 증거로 증거가 활용이 됐어. 검찰에서. 그런데 이제 뭐냐? 그러니까 원본을 좀 내놔봐라 그 문건에. 원본을 내놓을 수가 없는 거야. 왜요?
아니 작성이 뭐가 사후적으로 된 걸 우리는 의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본이 왜 없냐라고 하니까 그거 우리가 돌아다닐 때 호텔 공용 PC로 작성을 했기 때문에 원본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거기 호텔에서 출력을 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 호텔마다. 그래서 네. 이거를 이제 그 말이 신뢰도가 있는지 없는지를 검증하는 과정이야. 아, 오케이. 뭔지 오케이, 알겠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요거를 네. 알아야 알아들을 수 있어. 그러니까 이 문서가 국내에서 뭐 압수수색하고 이렇게 나온 게 아니고 문서 하나가 갑자기 툭 튀어나와요. 툭 던진 거야. 이거를 유일하게 증거랍시고 내놓은 거예요. 근데 이것을 뒤덮을 수 있는 증거는 뭐냐면은 2019년 7월 2일 날 작성된 그 1주택자가 네. 집을 장기 보유하기만 해도 거주 말고 아, 갖고 있는 거. 거주 말고 네. 1주택자가 집을 장기 보유하기만 해도 양도 시세 차익에 대한 세금을 내야 될 거 아니야. 이 세금을 대폭 감면을 해줘 옵니다. 우리나라 제도가 이런 게 또 있었더라고. 예. 난 또 몰랐네. 장기 아. 특별 공제, 장특공. 그냥 보유만 해도 세금을 안 내, 거의 안 내. 내가 예를 들어서 10억 주고 집을 샀습니다. 샀어. 근데 예를 들어 100억이 됐어. 그럼 90억 차익이 생기잖아. 그렇죠. 여기에 대해 세금을 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내가 노동해서 번 돈도 세금을 내는데 응. 거의 다 공제해 주는 거야. 최대 80%까지. 난 몰랐어. 몰랐다고 나는. 뭐 이렇게 특혜가 많아. 대한민국은 부동산 공화국이 맞아. 왜냐하면 집 한 채 갖고 있으니까 이걸로 엄청 많이 얘기해서 집 한 채 갖고 그러니까 한 채를 또 갈아타기가 가능한 거야. 네. 이것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네. 소개 부탁드립니다. 장특공제 폐지는 집 한 채 가진 실거주 국민에게 세금 폭탄을 안기는 것이라고요? 양도세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오로지 장기 보유했다는 사유만으로 양도세를 대폭 깎아주는 제도입니다. 장기 거주에 대해 양도세를 깎아주는 제도는 따로 있습니다. 따라서 장특공제 폐지는 실거주 1주택자에게 세금 폭탄이라는 주장 논리모순이자 명백한 거짓 선동입니다. 거주할 것도 아니면서 돈 벌기 위해 사둔 주택값이 올라서 번 돈에 당연히 낼 세금인데 오래 소유했다는 이유로 왜 대폭 깎아줘야 하나요? 부동산 투기 옹호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오래 소유했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깎아주라고 주장할 이유가 없습니다. 차라리 그 돈으로 오래 일한 사람 근로소득세 깎아주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그렇죠. 성실한 1년간 노동 대가인 근로소득이 10억 넘으면 거의 절반을 세금으로 내는데 부동산 투기 불로소득은 수백억이라도 오래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세금을 대폭 깎아주는 건 정의와 상식에 어긋납니다. 이것이 정의다! 너무 맞는 말이야. 맞지? 그런데 국민의힘하고 부동산 관계자들은요, 양도세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없애면 오히려 집을 사람들이 안 팔 것이다. 그래서